네, 한눈에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우리가 전망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의 전략 자세하게 세워드리는 시간인데요.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 일정부터 쭉 살펴볼까요? 예, 지난주도 제가 이제 호황제를 살펴보면서 악재가 많고, 그래서 시장은 중립 아니면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걸로 계속 몇 주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가 되겠는데, 왜 매도하는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씩 변하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중국의 위안화 절하 리스크가 또 나오면서 이게 또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위안화 절하는 있었지만은 미국 연준의 시계는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도 여전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 달러 환율이 불안하죠. 그래서 네. 외국인 수급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외부가 안 되더라도 내부 쪽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 거의 끝났는데 부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더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호재로 본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제 다행히 금요일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14일 그 위안화가 지난주 화수목 해서 3번에 걸친 위안화 절하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위안화가 단기 반등이 나왔거든요. 거기다 네. 또 중국 정책 당국에서도 약간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멘트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금요일의 분위기가 이번 주 초반에 어떤 반등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 요즘은 다행히 되겠고, 또 국내 펀드 자금 유입을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 평가는 악재 쪽이 아직도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FOMC 의사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또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연준 이슈, 또 중국의 또 경기 두 개가 되겠는데, 이번 주 초반에 보시면 월화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있게 되겠지만은 크게 시장에 미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수요일 보시면은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되겠고, 또 FOMC 의사록 공개가 되고요. 또 목요일 보시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어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또 21일 금요일 보시면은 8월 최신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는데 중국의 경기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일정은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상당히 몰려있기 때문에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 보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립 이하의 관점을 유지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난주와 크게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일단 지수 자체를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형주들이 움직일 여지가 없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수급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주 초반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낙폭 과대주들은 단기적인 대응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개별 종목 위주의 대응이 되겠는데, 그나마입니다. 그나마 이제 그게 가장 좋은데, 최근에 이제 기관 쪽의 동향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 어떤 거냐면은 국내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가? 사든 종목을 산답니다. 왜? 살 게 없으니까. 사든 종목을 계속 사고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집중화 현상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관들의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관련된 어떤 개별 종목이냐 그러면 한 6개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핀테크라든지 모바일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내수, 환율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내수 쪽과 또 지배구조 관련된 것, 또 전기 무인차 관련된 것, 이런 이슈들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핀테크는 지금 샘플로 제가 KG 이니시스라든지, 핀테크는 KG 이니시스라 그러면은 가장 아마 핀테크 쪽에서 PG 업체 중에서는 가장 선두에 있거든요.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게임 중에서 왜 NC가 올라오냐, 온라인 게임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오늘부터 해서 17일부터 해서 중국 쪽에서 블레이드 소울 모바일 관련해서 이제 클로즈 베타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CJ ENM이 워낙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내수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계속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가 기관들이 웅진 싱크비를 계속 사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고요. 또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한솔제지 같은 기업들, 또 주말에 나온 어떤 중요한 뉴스 중에서 애플이 전기 무인차에 확실히 발을 디뎠다는 증거가 나왔거든요. 네. 해서 MDS테크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전략 자체는 시장은 중립 내지는 중립 이하인데 아마 그 안에서 틈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별 종목 쪽으로 계속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